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해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은 달콤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달달한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계속되는 지역은행 불안입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는 가운데 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49% 급락했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30%가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이 급락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종목들의 하락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늘 그래왔듯이 전일 뉴욕 지수 상황 체크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실적 발표로 호전된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계속되는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자, 전일에 49%나 급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오늘도 30%나 추가로 급락을 하면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대형 은행들과 연준의 재할인 창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 5%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기지 채권, 대출 채권 등에 대한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채권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정부 부채 한도 초과로 인해서 이 또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일 발표된 내구재 주문은요. 전달 대비 3.2%가 상승을 하면서 깜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78%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자, 운송 부문을 제외한다라면 근원 내구재 부문은 0.3%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 계속되는 은행 위기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추정치는요. 기존의 2.5%에서 1.1%까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작과 동시에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하면서 하락하던 이런 국내 증시에는요. 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분기 최대 규모 적자를 발표한 SK하이닉스와 또 4일 만에 하한가가 풀린 삼천리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이슈로 급등했던 포스코 퓨처엠에서는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요. 오상자이엘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력한 테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아진산업 그리고 KB오토시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오푸딩 테마 보신다라면 글로본과 글로벌 텍스프리 이러한 종목들 볼 수 있겠고 또 곡물 관련주 봐야 되겠죠.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미래생명자원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마 동향은 썩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는 멈췄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있죠. 여전히 개인들만이 외롭게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밤 일정을 보시면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아마존 인텔의 그 주요 기업 실적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자면 불확실성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내일만 지나면 우리나라 시장 연휴가 시작이 되죠. 마음 편하게 연휴 보내시고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망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길래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점들 체크해 주셨고요. 또 내일 오늘 밤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차분히 이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달달한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물류 로봇 관련주입니다. 1월 달에 이제 1, 2월에 로봇주들 랠리가 나타날 때 가장 핫했던 단어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현대나 포스코 쪽에서도 이 물류 로봇 사업들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같은 이러한 신공장 건설이 이어지고 있죠. 물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서비스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AMR, AGV와 같은 물류 로봇의 상용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능형 물류 로봇 상용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요. 지난 25일이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 AMR과 고정노선 물류 로봇인 AGV 상용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한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개최된 2023 물류산업대전에서 물류 R&D 예산에 2,25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로봇 배송을 시행하고 물류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코인테크, 대성하이텍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추천드리면서 모두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를 소개해드리면서 현대차의 24조 투자, 그리고 SK온의 19조 원 투자, 2분기 중에 또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곧 정부의 투자라든지 규제개혁 이슈가 살아있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중에서도 현재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물류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류 쪽이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쪽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세종공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위치해 있고요. 또 현재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 기준으로 공급 비중을 적용한다라면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기도 하고 또 수소 전기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수소차 부품에 대한 이러한 매출 성장 구간에 대한 진입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 다각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수소 자동차 부품이나 이러한 생산이나 공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 협력사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좋은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을 좀 크게 보신다라면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강한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크게 본다라면요. 최근에 이러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단기 박스권 상단에 안착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을 주지는 않겠지만 조정을 준다라면 일단은 손절가는 5,700원을 잡으시고요. 1차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차 지지라인 6,5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3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세종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 8,300원까지 말씀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AS도 하나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주셨던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그때 월요일 자리에서 이제 목표가를 7,300원을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틀 뒤에 정확하게 7,300원 터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약간 조정 나오긴 하지만 양봉인데다가 5일선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홀딩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에 돌파를 했죠. 이번 월요일에 지금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단기간에 목표가 7,300원을 정확하게 찍고 밀린 만큼 본방송을 보시면서 한일사료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곡물 관련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테마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폴란드 등 그 5개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5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일시 수입에 대한 그런 중단을 허용하겠다라는 이러한 타협안을 마련을 했죠. 그러한 부분이 곡물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먹거리나 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가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면요. 제가 동종목을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5,500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확하게 5,500원 이탈하지 않았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목표가를 도달합니다. 항상 이렇듯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른 시세를 줄 수가 있고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조정을 준다라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역시나 기다리면 시세는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거나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적을 해보신다라면 최근 시장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라인 5,500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종목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이 종목은 3월 말에 주셨던 종목인데 4,500원대부터 8,200원대까지 단숨에 77%라는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 보니까 제 매수 구간으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딱 맞추셨습니다. 네, 한주라이트 메탈은 제가 뭐 수익률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좋은 자리가 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전기차나 2차 전지 경량화에 대한 수혜를 신규 상장 들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었던 종목이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면요. 지금 정확하게 지지되어야 될 라인이죠. 이것도 5,500원이네요. 이 5,5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좀 시장에 눌리면서 함께 조정받았던 종목인데 이미 그 전에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34,0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해라라는 말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이 국내 유일의 LFP 전지를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죠. 자, 이 지지 받아야 될 라인이 저는 3만 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 조정을 해서 3만 원을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 받는다라면 이 종목도 또 반등 구간에 대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매수 관점으로 동종목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역시 제 매수 관점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3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AS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